자, 안녕하십니까. 어, 선생님이랑 같이 그 세계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도위도 뭐 세계 지도와 지구본, 기후, 5대양 6대륙 해가지고 쭉 공부해 왔는데 이제 오늘이 1단원 마무리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 지나고 다음 시간에 1단원 총정리하는 시간 가져볼 거니까 어, 다음 시간을 위해서 오늘 내용 듣고 지금까지 배운 내용 쭉 다시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자, 이웃 나라들에 대해서 배웠었고 세계 여러 나라의 문화 그리고 우리나라와의 교류 모습 배웠습니다. 자, 오늘 공부할 내용은 여러분들 교과서 78쪽 되시겠습니다. 오늘 공부할 내용 같이 한번 살펴보시죠. 우리나라와 세계 여러 나라의 교류 모습을 살펴봅니다. 자, 우리나라가 세계 여러 나라들과 어떻게 교류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세계 여러 나라와 정치, 경제, 문화적으로 활발하게 교류하며 깊은 관계를 맺고 있다. 우리나라가 세계 여러 나라에 어떻게 교류하고 있는지 알아보자 되어 있네요. 자, 우리나라의 에너지 자원 어디서 올까요? 자, 우리나라는 산업, 교통 등에 필요한 원유를 외국에서 다 수입합니다. 우리나라 전체 원유 수입량의 85% 정도를 서남아시아, 사우디아라비아나 이란 뭐 이런 지역으로부터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자, 관련 영상 한번 보시죠. 자, 우리나라의 석유 수입은 사우디아라비아에 상당 부분 많이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이제 미국, 뭐 호주 같은 나라들, 그리고 이란은 요즘에 전 세계적으로 조금 제재를 가하고 있는 게 있어서 줄어들기는 했는데 이렇게 다양한 나라들로부터 원유를 수입을 해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외국에 의지하지 않고는 이제 살아갈 수 없는 이제 서로의 연결끈들이 깊어진 관계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다양한 나라들이랑 교류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예를 들어서 사우디아라비아가 갑자기 전쟁이 벌어져서 우리나라한테 석유를 못 파는 상황이 되었을 때 우리가 안정적으로 석유를 공급받기 위해서는 다른 나라들이랑도 거래를 많이 해야겠죠. 그래서 아까 전에 나왔듯이 다양한 나라들과 교류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표를 보시더라도 사우디아라비아, 뭐 쿠웨이트, 이라크, 아랍에미리트 이렇게 중동 지역에서 많이 가지고 오게 되고요. 서남아시아라고도 하죠. 자, 그리고 미국, 카자흐스탄, 러시아 이런 순서대로 수입을 해오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네, 동남아시아 전역을 이끈 한국 문화 열풍 한번 살펴보시죠. K-팝에 맞춰 춤을 추는 10대들. 수십 곡의 K-팝을 틀어놓고 자유롭게 춤을 추는 청소년들의 모습은 이제 자카르타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았습니다. 한류 스타의 일거수일투족을 이해하기 위해 한국어를 배우고 한 소절만 혹시 불러줄 수 있어요? 눈꽃이 떨어져요. 또 조금씩 멀어져요. 보고 싶다. 현지인들에겐 비싼 음식으로 통하는 한식도 인기 메뉴로 자리 잡았습니다. 자, 우리 문화가 전 세계적으로 그 열풍을 이끌고 있죠. 이것의 시작이 되었다라고 할 수 있는 게 이제 그 대장금이라는 드라마였는데요. 이제 옛날 그 사극이었었죠. 그 요리를 잘하던 소녀가 이제 궁궐에 들어가가지고 일을 하게 되고 거기서 쫓겨났다가 다시 의수를 배워가지고 다시 궁궐에 들어가서 일을 하게 된다는 내용이었는데 이게 사우디아라비아라거나 서남아시아 이슬람 문화권에서 어마어마한 인기를 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영예가 지금까지도 인기가 어마어마하게 있죠. 이때 인기를 끌었던 이유가 재미난 거는 이 이슬람 문화권에서도 해외 드라마를 되게 보고 싶어 했었는데 미국
거를 수입을 하면은 미국에서는 막 그 여성분들이 이렇게 러닝을 입고 나온다거나 짧은 바지를 입고 나온다거나 하는 장면들이 이 사람들한테는 문화적 충격이었대요. 이슬람에서는 여자들은 자기 몸을 가려야 됐으니까. 그래서 다른 나라들 드라마들을 이렇게 살펴보다가 우리나라 사극에서는 정말 단정하게 예쁜 한복으로 이렇게 입고 연기를 하다 보니까 요거를 수입을 했는데 이제 그게 대박을 친 거죠.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었었습니다. 예능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인기를 끌고 있는데 뭐 여러분들도 좋아하는 이 런닝맨 같은 경우도 해외에 가게 되면은 이제 이렇게 팬미팅을 하면은 수만 명 이렇게 모여가지고 같이 즐긴다고 하더라고요. 심지어 중국에서는 유재석을 실제로 보기 위해서 비행기를 대절해서 보내주기도 했었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우리나라 그 문화적 자산이 해외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거죠. 최근에는 뭐 BTS라거나 세븐틴 그리고 트와이스, 뭐 블랙핑크 등으로 대표되는 K-팝이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베트남에서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외국어를 공부해야 되니까 영어를 공부하듯이 베트남에서는 내년부터 한국어가 정식 과목으로 채택되어서 베트남 사람들이 한국어를 필수적으로 공부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우리의 문화적 영향력이 되게 커졌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이어서 우리의 국가적인 스포츠 태권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자 59kg 이하급에서 금메달을 딴 캐나다 선수 스카일라 박입니다. 스카일라의 메달 획득으로 대회가 열린 버나비 시도 싱글 번글입니다. 버나비 시는 지난 2015년 캐나다 최초로 태권도의 날을 선포한 곳입니다. Our mayor had proclaimed Taekwondo Day in Burnaby, so we created these friendships and relationships. 자, 캐나다에서는 태권도의 날을 정해서 이렇게 태권도 축제를 운영을 한다고 하는데요. 이건 캐나다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태권도가 뻗어나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태권도를 통해서 한국 사람들의 정신문화를 외국에서 배우고자 하고 반대로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한국에서 태권도를 공부해서 해외에 진출해서 이 태권도를 가르쳐 주는 것이죠. 여기 보시면은 익숙한 옷차림이지만은 외모가 참 색다르죠. 해외에서 실제로 이런 식으로 태권도를 배우는 인구들이 늘어났고 그래서 현재는 올림픽 종목으로도 채택이 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죠. 다양한 사람들이 이렇게 태권도를 배우면서 우리와 문화적인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반대로 이제 우리나라가 주는 것이 있으면 아까 석유처럼 우리나라가 받아오는 것들도 있겠죠.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제 밀과 옥수수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땅덩어리가 크다 보니까 이런 일도 벌어진다고 해요. 옥수수 밭이 밭 크기가 거의 우리 그 뭐 용인시 정도 크기 이렇게 매우 넓게 조성이 되어 있어서 심지어 이제 넓은 곳은 그 한반도 그 남한의 면적에 그 준할 정도로 넓게 옥수수 밭이 있어서 들어가지 마세요라고 적혀 있대요. 왜냐하면은 들어가면은 거기서 실종이 돼 버려 가지고 헤매다가 이제 나오지 못하고 안에서 죽어버리는 일들이 실제로 발생을 해서 되게 대량으로 이걸 생산을 하게 되는 거죠. 반대로 우리나라에서는 옥수수를 생산을 하긴 하지만은 밀도 생산을 하긴 하지만은 소규모로밖에 그 작업이 안 됐었기 때문에 많은 부분들을 우리나라가 이 미국, 캐나다, 호주에게서 수입을 해오게 됩니다. 그 내용 여기 적혀 있는 내용이고요. 이 밀가루라고 하니까 좀 덜 와닿으실 수도 있는데 이렇게 대량으로 생산이 된 것을 우리가 먹는 것 중에서 라면이 가장 대표적입니다. 라면 면이 밀가루죠. 이 소맥분이라고 하는 밀가루를 곱게 간 거를 이용해서 라면을 만들게 되는데 라면 봉지 보시면은 이 소맥분이 대부분 뭐 미국산, 호주산,
캐나다산 뭐 이렇게 적혀 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밀가루가 먼 곳에서 우리나라까지 이동이 되어서 만들어지는 것이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라면이라고 할 수 있겠죠. 대신 이게 먼 곳을 이동을 하다 보니까 뭐 쥐라거나 이런 것들이 몰래 들어와서 먹게 되면 큰일이 생기기 때문에 농약 같은 것도 뿌리곤 한다고 해요. 그러면은 농약 성분이 있으면은 아무래도 몸에 해로울 수 있으니까 부모님들께서 여러분한테 라면 많이 먹으면 몸에 안 좋으니까 먹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해주시는 게 되겠죠. 자, 이어서 정상회담 얘기도 한번 살펴봅시다. 자, 우리나라는 이런 경제적, 문화적 교류를 다른 나라들이랑 많이 하기 때문에 양국의 정상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대통령, 뭐 다른 나라의 총리라거나 높은 사람들이 만나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친하게 지낼까에 대해서 회의를 하기도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우리나라를 국빈 방문한 세바스티안 피네라 칠레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열고 아시아와 중남미의 FTA 네트워크 구축에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자, 이 FTA라는 말은 여러분들 배웠던 기억 나시죠? 네, Free Trade Association이라고 해서 어그리먼트라고 해서 자유무역 협정입니다. 서로 간의 물건을 사고 파매에 있어서 일정 부분의 세금을 면제해주는 제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금을 면제한다는 얘기는 교역을 더 많이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친하게 지내자라고 하는 약속이 되는 거죠. 두 정상은 또 지난 2003년 한칠레 FTA 체결 뒤 연간 교역량이 63억 달러로 4배 증가한 것을 평가하고 새로운 국제경제 여건에 맞춰 양국 간 FTA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정상회담을 하게 되면은 두 대통령이 만나서 얘기 나누는 것뿐만 아니라 대통령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나라로 따지면 장관 분들이 같이 만나서 다양한 분야를 협의하게 됩니다. 이 자리에 만나가지고 이 협의가 제대로 안 돼서 협상이 안 되면은 매우 둘 다 대통령에게 큰 망신이겠죠. 그래서 이걸 위해서 사전에 미리 조율을 하면서 많이 만나게 되고 그 과정에서 서로를 이해하면서 좋은 교류 방안을 만들어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뒤쪽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우리나라와 세계 여러 나라를 오가며 다양한 활동을 한다. 실제로 선생님 형 같은 경우에도 해외에 나가서 지금 일을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주변에도 뭐 가족 중에서 혹은 친구, 부모님 중에서 뭐 다른 분들 중에서 해외랑 교류하시는 분들이 꽤나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다양하게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자, 또한 우리나라와 세계 여러 나라는 서로에게 필요한 물건이나 서비스를 주고받으며 함께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나라와 세계 여러 나라가 활발하게 교류할수록 서로에게 미치는 영향은 더욱 커진다라고 되어 있네요. 자, 첫 번째, 여기 보니까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영화가 나와 있죠. 바로 어벤져스입니다. 해외에서 큰 돈을 들여서 만든 영화를 우리가 뭐 집 근처 영화관에서 혹은 집에서 바로 TV로 쉽게 관람을 할 수 있죠. 서로 교류를 많이 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반대로 우리나라에서 만든 영화가 해외에 가서 높은 성과를 보이기도 합니다. 이 장면은 올해 개봉되었던 기생충, 이 영화가 아카데미 영화제에서 시상을 하는 장면인데요. 심지어 상을 1개만 받은 것도 아니고 4개 정도씩 많이 받아와서 되게 화제가 되었었죠. 우리나라의 문화적 자산이 해외로 수출되기도 하고 반대로 해외에 뛰어난 문화적 자산이 우리가 즐길 거리가 되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K-포맷의 수출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실제로 이제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여러 예능 프로그램 중에서 해외에 있던 프로그램을 우리가 돈 주고 사와서 한국 사람들이 다시 만드는 경우도 있었고요. 우리나라에서 만든 게 너무 잘 돼서 해외에 수출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제 복면가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가면을 쓰고 그 사람이 누군지 모르는 상황에서 그 사람의 노래만 이제 감상을 하고 그 사람이 누굴지 추측하는 포맷 자체가 되게 재밌었기 때문에 이 예능이 미국으로 수출이 되었고 미국에서도 지금 어마어마한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뭐 러닝맨도 중국으로 이런 식으로 수출이 되기도 했었고요. 네. 그 다음으로는 부르즈 칼리파입니다. 부르즈 칼리파 만들어지는 영상 한번 보시죠.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물이라고 알려진 부르즈 칼리파가 우리 대한민국의 삼성 건설이 지은 건물입니다. 보시죠. 사막 위 800m. 사람들은 거기까지 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부터라 한다.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삼성. 자, 요 삼성이 지금 지은 건물이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두바이에 있는 부르즈 칼리파 요 건물이 됩니다. 네. 재미난 기록 부르즈 영상으로 칼리파는 세계 만나보시죠. 건축사에 남을 부르즈 칼리파는 세계 건축사에 남을 신기록을 여러 만들어낸 것으로도 유명하잖아요.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건물을 지은 속도죠. 부르즈 칼리파를 쌓아 올린 공법은 층당 3일 공법이라는 세계 최초로 시도된 방법이라고 해요. 3일에 한 층씩 골조 공사를 진행하는 이 공법은 첫날 철근을 조립해 둘째 날 건물 모양의 형태를 만들죠. 그리고 셋째 날 콘크리트를 쏟아부어 형태를 밀어 올리는 방법이에요. 이 공법 때문에 불과 5년 만에 완성할 수 있었고 세계 각국에서 화제가 될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렇게 높은 건물을 비뚤어지지 않게 지을 수 있다는 것도 대단하지 않아요? 다 방법이 있었죠. 부르즈 칼리파는 건축 과정에서 인공위성을 통해 수직도를 체크해 성공적으로 건물을 지을 수 있었다고 해요. 이 건물을 짓기 위해서 인공위성을 활용해서 일직선을 맞출 정도로 대단한 기술들을 우리나라가 발휘해서 전 세계의 가장 높은 건물을 지은 겁니다. 대단하죠. 여러분들 싱가포르에 가게 되면은 그 건물 위에 배가 이제 올려져 있는 형상의 건물이 있는데 그것도 우리나라 기업이 만든 쌍용건설에서 만든 건물입니다. 이제 우리나라의 뛰어난 기술력이 해외에 많이 수출되고 있는 예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국제 수사 협력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그 범죄를 일으키고 해외로 도망간 사람을 다른 나라에 부탁해서 잡아오기도 하고요. 반대로 다른 나라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우리나라에 숨어든 사람을 우리나라 경찰이 잡아서 해외로 보내주기도 합니다. 이렇게 서로 교류를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해외로 가서 어떻게 하면은 좋은 경찰들이 좋은 방법으로 범죄자들을 잡을 수 있는지 기술에 대해서 서로 협의를 하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에이펙 정상회담이 지금 나와 있는데요. 정상회담이라고 해서 두 대통령만 만나는 경우도 있지만은 비슷한 지역에 사는 여러 대통령이 동시에 만나서 같이 협의를 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장 우리에게서 가장 크게 참여하는 게 에이펙 정상회담이라고 할 수 있겠죠. 최근에 지금으로부터 한 20년 전쯤, 15년 전쯤 우리나라에서도 이 에이펙 정상회담이 열렸습니다. 이 에이펙 정상회담은 그 태평양에 접하고 있는 모든 나라들이 만나는 거여서 중국, 우리나라, 일본, 호주, 미국, 뭐 태평양에 있는 나라들은 다 모인다고 보시면 돼요. 재미난 거는 모이면은 모든 이 나라 정상들이 그 나라의 전통 의상을 입고 단체 사진을 찍는 걸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여기가 이제 그 에이펙 그 누리마루라고 하는 곳인데요. 여기가 어딘가 하면은 부산에 가면은 가장 유명한 관광지인 이제 해운대랑 광안리 중간에 요 에이펙 정상회담을 했던 누리마루라고 하는 요 건물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그때 대통령이었던 이제 노무현 대통령, 이제 미국의 조지 부시, 뭐 이런 사람들이 모두 한복을 입고 단체 사진을 찍고 있는 되게 인상 깊은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반대로 다른 나라에 가면은 그 나라 전통 의상을 입고 사진을 찍고 그렇게 됩니다. 자, 이외에도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와 활발하게 교류하는 사례나 기사를 조사해 보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도 각자 한 번씩 모르는 친구들을 한번 찾아서 아는 친구들은 나 이런 방법으로 교류하는 건 들었었어 하는 거 여기 한 줄로
아래쪽에다가 정리해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오늘 수업 마무리는 88년도 서울올림픽의 표어로 마무리를 하면 딱 좋을 것 같아요. 88년도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올림픽이 열렸을 때 처음이자 마지막은 아니죠. 평창올림픽도 있었으니까. 자, 이 처음으로 우리나라에 올림픽이 열렸을 때 썼던 표가 바로 이겁니다. 세계는 서울로, 서울은 세계로. 세계가 우리나라로 몰려들어서 우리나라 것을 즐기고 반대로 우리나라는 이제 세계로 뻗어나가면서 세계에다가 우리나라의 문화를 수출하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사람들도 해외 것들을 즐기겠다. 이제 이런 얘기가 됐을 건데요. 서울이란 말을 대한민국으로 바꿔주면은 더 오늘 수업에 제일 완벽한 표어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세계는 지금 대한민국을 바라보면서 문화가 뛰어난 나라, 기술이 뛰어난 나라라고 봐주고 있고 우리나라는 반대로 세계로 뻗어나가면서 다른 나라에 있는 원유라거나 먹거리들을 사오면서 또는 우리나라의 문화자산을 혹은 기술력을 수출을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지구는 촌이라고 우리가 흔히들 얘기를 합니다. 지구촌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만큼 서로 가까이 마을처럼 지내야 된다는 의미가 될 텐데 앞으로 여러분들이 크는 세상에서는 세계와 더 많은 교류를 하게 될 테니까 여기에 대한 이해, 기본적인 그 상식들을 배우는 단원 오늘 이제 1단원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에 배운 내용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배운 내용 뒤에서 퀴즈로 한번 풀어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합시다. 안녕.